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세부 추진 내용 첫 번째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선생님들 스승의 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전히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또 학생들을 배려해 주시고 아이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해 줬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나 그리고 전화 한 통, 또 문자,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생님들께서는 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아이들 위해서 좋은 교육 활동과 그리고 모범이 되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이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어서 그런 힘든 일들을 싹 가시게 해주는 날들이 더 많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그러한 저의 바람과 또 선생님들의 앞으로의 또 성장을 위해서 인성교육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인성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올해 인성교육 계획은 세 가지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컬처, 인성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이게 추진 과제 1번이고요. 두 번째가 교육과정 연계, 상시적인 인성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그리고 마지막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과 연계해서 학생의 바른 인성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이렇게 해서 3C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 세부 사업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작년에는 공동체적 인성 덕목 중에서 상호 존중, 배려, 책임,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이 세부 추진 내용의 1번으로 나왔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을 기획할 때 물론 이 구조적인 순서도 있지만 맨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보면서 저는 한 두 번 정도 살펴봤지만 앞쪽에 나와 있는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가장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1번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죠.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고 그 제도를 기반으로 실천력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 제도를 기반으로 실천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지향하는 목적과 맞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1번으로 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인성교육 브랜드 운영입니다. 음, 작년에도 인성교육 브랜드가 이제 론칭이 되어서 학교마다 이 학교 단위의 인성교육 브랜드를 만들고 실천 약속들을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정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 브랜드 말고 학교문화 책임 규약이라고 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이 규약을 각 교육 주체별로 정하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실천하고 학기 말 또 학년 말에 이런 것들이 잘 수행되었는지 성찰을 하는 과정들을 또 겪으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성교육 브랜드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인성교육 브랜드와 연계된 실천 약속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비슷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인성교육 브랜드와 또 학교문화 책임 규약이 조금 연계돼서 운영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주요 정책과 관련된 심층 토론회에서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아서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한다. 업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어, 이 정책기획관 담당관께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이 대략적으로 한 3천 가지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한 600개, 700개 이 정도로 통합하는 어, 이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시행됐던 정책들을 통합하는 과정에 있고, 이러한 것들이 통합해서 학교에 안내가 되면, 한 번에 여러 가지 부서들의 정책, 사업들을 학교에서 그 목적과 방향에 맞게 수행하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과 또 단위 학교의 교육 목표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평가와 관련된 세 가지 이 공문을 보면서도 올해의 방점이 이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과 또 집행부인 지원청과 단위학교의 교육 활동들이 이 깊이 있게 연계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인성교육 브랜드하고 학교문화 책임 규약도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통합돼서 운영을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인성교육 브랜드 운영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 실천 과제 운영에 1교 1 인성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이제 구성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머릿속에 땅 떠오르시겠지만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이 함께 뜻을 모아서 학교별 특색을 살린 인성교육 브랜드를 운영하게 됩니다. 하단 부분에 나와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네 가지 인성 덕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인성 덕목, 그리고 공동체적 인성 덕목, 수행적 인성 덕목, 또 지적 인성 덕목 네 가지 인성 덕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도덕적 인성 덕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70%를 좀 넘었고요. 그리고 교직원분들께서는 공동체적 인성 덕목을 한 80% 가깝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모두 모아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에 맞게 실천 약속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을 설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좀 보면 함께 정하기,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한다. 너무 어려운 거를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증거 기반 정책 평가에 의해서 학급 단위, 학년 단위, 또 학교 단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실천했는지를 한번 성찰했을 때 변화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약속을 정했으면 실천을 합니다. 일상 속 실천과 집중 실천 주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성교육 브랜드를 설정할 때 학교 단위에서 이제 가장 거시적인 인성 브랜드를 만들고 이 학교 단위의 브랜드를 기반으로 학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걸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학년 단위의 것들을 토대로 학급 단위의 약속을 정할 수 있죠. 사실은 이렇게 학급 단위에서 뭐 학급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처럼 학급 단위에서 인성 브랜드를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교실에
이제 게시를 해 놓음으로써 아이들이 매일 그것을 오고 가면서 볼 수도 있고 또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문화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런 형태로 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계단 그리고 계단 옆에 벽에 이제 업체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제작을 해서 예쁘게 붙여놓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토대로 시행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집중 실천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이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 뭐 퀴즈 대회 이런 것들도 함께하면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과 연계하는 겁니다.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점점 더 모든 교육 정책의 가정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기초학력, 또 생활지도, 인성교육 이런 것들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더더욱 학교 현장에서는 가정과의 연계가 학생들의 바른 성장과 교육적인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책과 관련해서 가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논의하고 있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성교육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제 그 정책 3 커뮤니티 부분에 나와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이제 시범학교들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지역 단위 그리고 도교육청 단위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이제 프렌디라고 해서 아빠와 친구의 합성어를 토대로 이제 학교에서 그런 아빠와 자녀가 함께 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었는데 그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성교육 브랜드 같은 경우에서도 가정, 학급, 학년, 학교, 그리고 지역청, 본청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년, 우리 학급, 우리 집, 개인별, 인성 브랜드 정하기 등으로 확산, 운영 가능하다. 저도 사실은 경기교육 가족이지만 우리 집 인성 브랜드를 설정하지 않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집 인성 브랜드를 한번 설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물론 도덕적 인성 브랜드도 중요하고 공동체적 인성 브랜드 그과 관련된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여기 네 가지 도덕과 공동체와 수행과 지적 인성 덕목을 균형 있게 이렇게 마련한 인성 브랜드를 설정하면 어떨까? 저도 한번 가정 내에서 아이들과 논의하고 인성 브랜드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설정하시고 댓글로 이렇게 인성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하면 좋겠습니다. 밑에 이제 인성 브랜드 관련된 예시가 좀 나와 있는데 제목을 굉장히 재미있게 좀 지어놨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적 인성 여기는 예, 효, 정직, 감사,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 가치로 들어가고 브랜드를 보니까 인성 실천, 프로젝트, 공배수 그래서 공경, 배려, 규칙 준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보면 이 공경 들어있지만 도덕적 인성 브랜드이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동체적 인성 덕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네요. 그쵸? 그리고 학부모, 학생, 가치. 뭐 가치는 중의적인 것을 사용했네요. TREE 성장 프로젝트 아마 트리 이렇게 또 했습니다. 공동체적 인성 덕목은 존중, 배려, 협력, 책임. 이건 저희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는 뭐 머리에 딱지가 앉을 정도인데 존중과 배려, 실황, 사랑, 프로젝트, 또 책임은 깊게, 존중은 넘게, 또 함께 성장하는 학교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수행적 인성, 자기 규제, 회복 탄력성,
인내, 끈기, 낙관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 레고. 이제 아마 이제 이름은 우리가 장난감인 레고를 따왔지만 각각의 이 영어 알파벳이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인성교육 활동으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우리. 나이스. 그 베이스 캠프가 생각이 나네요. 나를 알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땡땡땡 중학교. 뭐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보면 이 부분은 우리 SEL의 기본 역량, 그러니까 자기 이해, 그리고 자기 관리, 윤리적인 책임, 그리고 대인 관계, 뭐 협력적인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좀 포함된 것 같고요. 지적 인성, 메타인지, 창의성, 신중함, 호기심, 비판적 사고 등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땡땡 참 인성교육.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참이라는 단어의 각 알파벳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디지털 인성교육으로 올바른 시민성 기르기. The All Project. 또 요거는 또 어떤 브랜드와 연계돼서 준비를 하셨네요. 그렇죠?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학교 단위에서 하는 거라면 다음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지역 인성 브랜드를 만들기. 이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하는 건데 요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올해는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이렇게 공문에 찍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역청 단위에서 인성교육 브랜드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지원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특색 있는 인성 실천 과제 선정 운영. 교육지원청 인성교육협의체와 연계하여 지역 인성교육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지역 인성 브랜드 만들기 예시도 한번 볼게요. 인성 시민교육 액트. 액트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행동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A는 어카운터빌리티. 요거는 이제 책무성과 관련된 부분. 또 체인지 메이커.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민. 그리고 트라이. 삶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이런 ACT의 철자를 따서 액트라는 브랜드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인성 다함입니다. 학교 공동체가 인성교육을 다 함께 실천하는 인성 친화적 문화로서의 우리 학교 인성 브랜드 만들기 사업을 의미하는데 인성이 다 했다 이런 얘기겠죠.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아이들이 잘못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수긍하고 또 반성하는 것만 보여도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누그러지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신규 선생님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선생님을 어른으로 혹은 선생님으로 어떤 존경의 눈빛 없이 바라보는 태도가 자기를 가장 속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른을 어른으로 보고 배우는 입장에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고쳐나가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아이들을 지도할 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인성에서 기반하는 거고 존중, 배려, 협력, 책임이라는 사실 공동체적 인성 덕목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음, 그리고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인성교육을 의미한다. 라고 인성담에 대한 브랜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앞서서 이제 학교에서도 참 인성교육이 좀 나왔어요. 그쵸? 근데 참에서 CHARM이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힐링, 아트 앤 스포츠, 리전, 패밀리 앤 멤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C는 그 3C 마지막 과제인 교육과정과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고 H는 사회 정서를 함양한다. A는 이제 문화, 예술과 체육 관련된 부분이고 인성교육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예술체육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술체육과 관련된 그런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라는 지역 단위의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고
리전은 이제 지역이죠. 그래서 3C의 마지막 커뮤니티 단계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체험 프로그램들 제공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게 또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M은 패밀리, 그리고 멤버, 그래서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의 이런 브랜드가 도교육청에서 의미하고 있는 과제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의미 있는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조합해서 제공을 하면 학교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저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책명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생겨서 지금 나온 것처럼 참 이렇게 해서 이 제목을 달았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밑에 주석을 달아놓고 하는데 어, 초등은 굉장히 재미있고 신선한 제목들을 좀 많이 다는 것 같고 중등은 보면 직관적인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경기 인성교육 브랜드 작년에 이제 설정이 되었습니다. 투게더.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T는 경기 교육이 추구하는 미래 인재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로 투게더는 함께 가치가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미 또 조직적이고 확신에 찬 흔들림이 없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무려 7개의 조각으로 맞춰져 있는데 이 각각의 조각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배경은 인성교육은 모든 교육에서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 실천해야 교육적 실효성이 있으므로 부서 간 또는 교육 공동체 협업이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살펴보았지만 인성교육 지원 체제는 굉장히 많은 부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교육과에서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만 각각의 부서들이 정책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과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모든 교과와 교육 과정에 반영해서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의미는 빈틈없이 퍼즐을 맞추어 가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듯이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흔들림 없이 다 함께 노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인성인 캐릭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인성 기반 학교 교육 과정.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1번으로 나왔으니까 인성 친화 학교 문화를 중심에 두고 교육 과정과 연계해야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인문학적, 예술, 가정 연계, 체육, 지역과 다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 단계별 인성 기반 교육 과정 운영과 가정 연계 교육으로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속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술 인문교육, 체육 및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한다. 가정학교 지역사회가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정책은 서로 포용하는 학급 공동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 학급 단위로 내려왔습니다. 교사는 학생 간의 신뢰, 학생 간의 존중감 회복에 학급 생활교육을 운영한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 또 학급 긍정훈육법, 비폭력 대화 등 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 단위에서 그래서 학기 초에 이런 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지역 단위에서 운영하는 화해 중재 전문가 분들을 토대로 학년 전체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단위 학교에서는 신청해서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학기 초에는 학급 단위의 학생들의 서열을 정하는 시간이 보통 많거든요. 그럴 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학생이 만들어가는 인성친화적 학급 생활 협약을 제정한다. 지금 용어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것들도 뭐랑 연계가 되는 거죠? 인성 브랜드, 또 학교 문화, 책임 규약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한 번에 그리고 올해는 이제 뭐 학교 헌장 뭐 이런 것 용어들이 계속 이제 약간 의미는 비슷한데 다르게 사용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생 주도의 언어 문화 개선 활동.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뭐였냐면 언어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교육 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했을 때 이 언어 사용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학급 단위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특히 현장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들 사이에 패드립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가족과 관련된 좋지 않은 말들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좀 논의를 하고 이 언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좀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급 내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학급 생활협약 제정 실천, 또 학급 내 상호 인사생활화 및 올바른 언어 생활 습관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그래서 학급별 급훈, 학급 생활협약 등을 바꾸기 운동 전개, 학년 초 공동 실천 교육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이제 뭐 언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글날을 즈음해서 앞뒤로 한 3주 정도를 언어 문화 개선 특별 주간으로 이제 생활교육과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특별 주간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이런 언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 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하는 특별교육 주간을 운영한다. 그래서 보통 3월과 9월 개학하고 한 달씩을 지금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디지털과 관련해서는 6월 셋째 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클럽 동아리, 마음챙김 프로그램 활성화로 소통과 배려의 인성함양 및 정서 안정을 도모한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교육 주체별로 학기별 1시간 이상,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11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육과정 연계는 이 사이버 올림 교육 3시간을 좀 포함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활성화한다.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기획 운영, 학생자치회 대상, 교육 시 주도적 역할 수행 내용 반영, 학생 참여 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운영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된 부분 중에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인성교육 기반 학교 문화를 구축한다. 여기는 이제 공동체적 인성 농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째가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조성. 인성성을 통한 특색 있는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존중, 배려, 협력, 책임성을 통해서 인성 친화적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긴 한데 학교 종소리를 인성 종소리로 바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작 종이 울릴 때뭐 친구와 함께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교 교육 과정 연계 인성송을 활용한다. 인성송을 활용한 쇼폼 동영상 제작. 인성송과 함께하는 창작 댄스 만들어 보기. 인성송 듣고 이건 인성송이군요. 죄송합니다. 종소리인 줄 알았는데 인성송입니다. 인성 포스터 또는 표 제작하기 이런 것들을 한다. 아, 따뜻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활동 강화. 교권 존중을 위한 학생생활 예절교육 강화, 회복적 생활교육을 기반으로 한 관계 개선 활동을 운영한다. 또 여기에서 이제 학교 종소리가 나오네요. 학생자치회가 선정한 이달의 종소리 운영 권장, 음악과 인성 메시지 활용을 통한 인성교육 일상화를 추진한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연계, 학교 종소리 관련 교육활동 운영하고 학교 종소리에 담긴 인성 메시지 활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적 인성 덕목 중에 협력과 책임입니다. 학생의 자율과 책임을 배우는 학생 생활 규정을 운영한다. 학생 생활 규정 재개정 시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존중, 배려, 소통, 협력의 인성 덕목을 배우고 규칙을 운영하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율과 책임을 실천한다. 그래서 이제 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용들이 인성교육 부분에도 이렇게 좀 어,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학교폭력이나 생활교육 관련해서 학년 말의 학교평가 항목에 학생 생활 규정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 및 환류 실천, 학급 회의 및 대토론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율과 책임, 도덕적 인성, 공동체적 인성을 증진한다. 우리 학교 평가 편람 봤는데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성 파트 10점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포함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교 문화, 책임 규약 확대. 이게 또 나왔죠. 학교에서 구성원 간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 지도를 위한 책임 규약을 체결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 교육활동 또는 행사, 캠페인 등과 연계하여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문화 책임 규약이란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 생활 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이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 교직원 관련된 서약이 각각 보통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통합해서 운영하기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문화 책임교육과 관련된 협의회 이제 3월 달에 있었는데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됐죠. 그때 요거를 이제 발표하셨던 한 학교에서 그 학교는 이제 통합해서 운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협력적 관계를 통한 소통하는 문화 안착, 학년 간 선후배 결연 맺기, 입학 초 적응활동, 알뜰장터, 식물 기르기 등 공동체 활동, 또래관계 증진 활동, 꽃밭 가꾸기처럼 가족관계 증진 활동, 박상머리 교육. 이 오래되긴 했는데 가정교육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제관계 증진 활동, 동행 프로그램, 또 사제 동행 아침 독서, 어서와 땡학년은 처음이지 1년 후배들에게 진급하는 학년에 대한 정보를 학년 말에 정리하여 설명해 주기.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자율적 수기를 통한 의사결정으로 학교 공동체 인성교육 방향을 수립한다. 또 교육 프로그램 평가 결과 공유 및 환류를 통해서 교육 공동체 책임 의식을 고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진 과제 중에 첫 번째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인성춘화적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성교육 브랜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정 단위, 학급 단위, 학년 단위, 학교 단위에서 만들고 지역청 단위에서도 만들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투게더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는 의미로 인성 브랜드를 만들었고 캐릭터 인성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는 이 인성을 함양한 미래 인재를 상징하고 있고 가슴에 인성교육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담고 머리에는 교육과정 그리고 양팔과 양다리에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토대로 인성을 함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 인성 덕목을 토대로 해서 생활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또 하나 더 추가가 된다면 사실은 선생님들의 수업을 존중하는 교권 관련된 내용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권한과 책임을 나눌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의 말과 행동이 아이들의 인성을 바르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은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짜증나는 이 용어나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우리는 어른이니까 선생님이니까 조금 더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교육 활동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힘든 일들이 학교 현장에는 있습니다. 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이렇게 애쓰는 선생님들 항상 응원하고 또 저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내서 노력한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